그러면 통장 쪼개를 왜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드래곤 타이거입니다. 네, 오늘은 은행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집중해 주세요. 네, 먼저 은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돈과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돈이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겠죠. 당연히 하락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0원, 3,000원짜리 하던 짜장면이 지금은 6,000원, 7,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뭐냐면요. 돈이 시간에 가면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자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위와 복리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위는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이율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복리는 맡겨둔 돈에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맡겨진 돈에 이자가 원금이 돼서 또 다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단리와 월복리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월복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월복리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진정한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보험회사에서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까요? 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대출에서 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겠죠. 그럼 그 이자, 그러니까 대출의 이자와 이율의 이자를 차이를 은행이 마진으로 먹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은행에서는요, 그래서 예금, 적금, 대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목돈을 맡겨놓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적금은 뭔가요? 매달에 일정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 돈을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이자의 차이는 돈을 한꺼번에 맡겨서 받느냐 아니면 매번 모아서 받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예금과 적금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자를 줄까요? 당연히 예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200만 원을 우리가 예금에 맡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받게 되느냐? 1년을 넣고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은 2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적금은 내가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자를 2%라고 동일하게 가정을 해본다면 적금 이자는 13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적금은 2%라고 예를 들었을 때 2%라는 게 12개월에 한했을 때 2%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11개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치분이 빠지겠죠. 그래서 1.83%가 됩니다. 점점점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그럼 마지막 달 12개월째 내는 원금은 똑같은데 그럼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요? 바로 0.17%의 이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과 적금, 예를 들어 한 번 1년짜리 적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그 돈을 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금액을 조금 더 넓혀서 이거를 12개월 동안 나눠서 더 큰 금액의 적금을 드는 방법을 풍차 돌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예금에 맡겨놓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풍차 돌리기는요, 복리의 효과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또 한번 살펴볼게. 여러분, 은행 하면요. 통장이 생각나시죠? 통장 쪼개기를 통장 쪼개기가 기본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럼 통장 쪼개기를 왜 하시나요?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보들을 위한 방법이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통장 쪼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이제 월급을 처음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내가 돈을 쓰고는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사회 초년생들, 또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통장 쪼개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나의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정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또 그 중에 내가 얼마만큼이나 저축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것들을 도와주는 어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쓰는 어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카드나 아니면 은행의 계좌를 연결시켜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앱들 말고도 다른 앱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은요. 은행 말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은행의 장점이 뭐냐면요. 나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요. 내가 낸 돈보다 더 적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은행에 보면요.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년에 1억 모으기 아니면 뭐 주식 연계형 통장, 뭐 펀드랑 연결된 통장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요. 파생 상품이라서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억 만들기 같은 것은요. 보험회사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고 싶다면 증권사를 가는 게 낫습니다. 은행에서 만약 이걸 만들게 되면요. 보험회사에서 수수료가 떼이죠. 은행에서 떼입니다. 증권사에서 수수료가 떼이죠. 은행에서 수수료가 떼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왜 은행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은행, 그곳에서 예금과 적금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원금이 보장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적금 상품이 다양하다고 해도 그게 1% 내외가 넘지 않습니다.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곳에 가셔서 어떤 게 과연 이자를 많이 주는지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있죠? 여러분들이 급여가 들어오는 그런 은행에 가셔서 적금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괜히 0. 몇 프로, 0.1%, 0.5% 이런 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돈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은행에 돈을 모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1년 연봉은 모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씩 버신다. 그러면 2,400 정도까지는 은행에서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시드머니고요. 한문으로 하면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드머니는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통해서 어떠한 돈이 파생되고 어떻게 돈이 불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팁이에요. 여러분들 저축은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난 거 다 쓰신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할 때는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겁니다. 최소 고정 지출이 얼마인가 그거를 계산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에서 적어도 50%를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생활비와 그리고 비상금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비상금은 적어도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따로 빼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증권사에 있는 CMA 같은 데다가 묶어 놓으셔서 매일매일 이자를 받으시면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드머니가 뭐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여러분들의 기초 자산을 보장해줄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네, 은행은요,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1%도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돈을 모으는 것,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실행력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축할 돈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적금에 가입하시는 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은 돈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 목적지로 향해야 됩니다. 그 원하는 그 목적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배부르고 내 안전한 노후와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